안녕하세요, 코실입니다. 새해가 밝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개장 털기. 분위기 좋으라고 뜨개 조명 틀어봤어요. 제 뜨개장은 위아래가 다른 제품인데요. 위에는 실 보관용이고 아래는 뜨개옷 보관함입니다. 일단 냅다 문부터 뜯습니다. 아주 잔뜩 쌓여 있어요. 언제 이렇게 또 쌓인 거야? 사실 저는 위에보다 여기가 더 걱정입니다. 그냥 아주 쑤셔 박아놨어요. 사실 손전등 안 켜도 잘 보이는데요. 그냥 켜봤습니다. 쓰고 남은 실을 그냥 냅다 다 쌓아놔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작년 여름쯤에 떴던 제 자작도안 스와치인데요.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처박혀 있습니다.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식빵수세미 실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진짜 짐승 용량이야. 내가 이걸 언제 샀지? 저는 진짜 집에 실이 쌓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어가지고 최소한으로 구매하는데도 왜 이렇게 꽉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개장을 작은 걸로 산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이게 다 염색실 사장님들 때문입니다. 너무 예뻐요. 모헤어 콘사는 이 오간자 백에 모아두려고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할 콘사는 안쪽부터 넣어주고 애매하게 남은 콘사는 와인딩 해줄 겁니다. 실 안 쟁인다면서 언제 이렇게 사뒀나 싶으실 텐데 이게 사실 절반은 뜨고 남은 거고요. 절반은 사은품으로 받은 겁니다. 저 안에서 이만큼이나 나왔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작은 뜨개장이 맵습니다. 일단 실부터 감아 볼게요. 야놀더 꺼내오기 귀찮아가지고 아크릴 회전판으로 도전해봅니다. 작년에 로타 점퍼 뜨고 남은 솜손뜨개 모네실부터 감아볼게요.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꺼내오면 되거든요. 갑자기 오기가 생겨가지고 다음 도전을 해봅니다. 헤헤, 머리는 나쁘지만 힘은 좋은 코시리. 의외로 잘 돌아갑니다. 팔이 아플 뿐. 제가 노동할 때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세븐틴에 완전 꽂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지? 평균 한 곡당 와인딩 하나 완성입니다. 자, 다음. 요거는 러브모드 가디건 뜨고 남은 그날의 정원 베이비 핑크입니다. 더 신박한 와인딩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코바늘에 걸어주면 더 가볍습니다. 엉덩이 뗄 생각은 안 하고 잔머리만 굴리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 카메라 삼각대에 걸어봤어요. 이게 근데 진짜 잘 돌아가요. 이거다. 사람은 역시 도구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닥이 울리진 않는데 혹시 몰라서 손에 들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세븐틴 뮤비 몇 편 때려주면서 생각 없이 와인딩 하면 됩니다. 부피 줄이려고 감았는데 콘사보다 더 큰 이유는 대체 뭘까요? 도저히 안 쓸 것 같은 콘사들은 콘을 빼서 한 곳에 모아줄 겁니다. 망치로. 나중에 인형 만들 때 솜 대신으로 쓸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은 쓰고 남은 손염색실이에요. 이것도 한 곳에 모아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염색실들은 콘사 위에 올려서 보관합니다. 언제 근데 이렇게 많아졌지?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자, 얼른 아래 칸도 정리해봅니다. 원래 니트 이렇게 쑤셔서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잘 개서 얹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구겨 놓으면 벌레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나올까봐 옆에 F킬러 놔뒀어요. 일단 정리를 이 위칸은 겨울옷으로 두고 아래 칸은 여름옷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 쑤셔 박았어요. 너무 구겨서 말지 않고 두 번만 접어서 얹어줍니다. 짠!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올해도 열심히 뜨게 해서 칸을 꽉 채워보겠습니다. 아, 뜨개장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청소 끝! 이것은 지옥에서 온 코시리 부적입니다. 뜨개 처음 시작할 때 남자친구한테 떠줬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꼬질꼬질해졌습니다. 하나 새로 떠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었는데 지금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잡뜨개 콘텐츠가 떨어졌거든요.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했던 필다르 코튼 4로 작업해 볼게요. 이 초록색이 코시리 시그니처 색깔이니까 이걸로 떠보겠습니다. 바늘은 에티모 튤립 코바늘 6호로 작업해 볼게요. 매직링 또 까먹었어요. 도안 없이 뜨는 거라서 그냥 대충 몇 코 만들어 줍니다. 대충 늘려서 대충 동그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 괜찮은디? 코시리 부적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끼리는 그냥 대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구리 얼굴 면적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초록실로 하나 더 떠줍니다. 문제는 콧수랑 늘림 단수를 안 적어놨어요. 그냥 또 이렇게 손 가는 대로 떠줍니다. 이러니까 제가 코바늘을 못하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해, 기록을. 두 짝을 완성했습니다. 얘네들을 겹쳐서 마감해주면 되는데요. 이 부분 그 전에 얼굴 자수를 넣어야 합니다. 근데 저 이 대구리랑 얼굴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거의 제 자상화를 자수 넣고 있는 거예요. 앞머리, 짠!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빼뜨기로 테두리를 떠주면 끝입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코바늘을 대바늘만큼 빠른 속도로 뜰 수가 있을까요? 가방에 걸 수 있게 사슬뜨기로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 포니테일로 머리 묶으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님. 짠! 완성입니다. 눈알이 아주 초롱초롱해졌어요. 시착해봤습니다. 귀여워요. 붕어빵도 귀엽고. 만약 지나가다가 마주친다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쟤한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머플러를 하나 떠야겠어요. 작년 겨울에 오픈한 니팅집님의 옹드 머플러를 떠보려고 합니다. 무늬가 정말 귀여워가지고 출시 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원작실인 퐁티로 구매했습니다. 무려 3mm 권장 바늘인 엄청나게 얇은 실이에요. 내가 뜰 수 있을까? 만두 같습니다. 오랜만에 3mm 꺼내봤는데 너무 얇아서 부러질 것 같아요. 꼬리실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겉실을 찾는 중입니다. 뒤에 에버딘 가디건 뒷판이 누워있군요. 이때 2주 휴가였어가지고 시간이 아주 넘쳤습니다. 실이 정말 부드러워서 마찰력 좋은 랜턴문이랑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고무단을 완성했어요. 이때 문이 잔뜩 뜨고 있어가지고 고무뜨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처럼 손 크고 악력 좋은 사람들은 3mm 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마음먹으면 부러질 것 같아요.
벌써 첫 무늬가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 퐁티가 왜 유명한지 알았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가벼워요. 자랑하려고 들고 나온 거 맞습니다. 이 귀여운 거 다들 봐주셔야 돼요. 무늬가 어렵지 않아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근데 정신 놓고 뜨면 이렇게 돼요. 자꾸 끝에 있는 코가 탈출해요. 열받아. 아니, 이게 코가 너무 찌끔해가지고 빠지는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랜턴문 엉덩이로 한번 뽀갠 후에는 항상 이렇게 걸어둡니다. 벌써 이만큼 떴어요. 퐁티 한 볼로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볼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뜨개 하기 좋아가지고 뜨개 모임에 가져갔었는데요. 지금 이거 꼬리실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독하게도 못 찾습니다. 보다 못한 언니가 가져가더니 거의 5초 만에 꺼내줬어요. 나는 왜 이럴까? 뜨개 모임인데 뜨개 한 3cm 하고 왔습니다. 왜냐면 떠들면서 뜨느라 다 틀렸거든요. 다음날 아니고 일주일 후입니다. 원작이 180cm가 넘는다는데 앞으로 50cm는 더 떠야 됩니다. 옹드 머플러는 이동뜨개로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뜨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회사 뜨개 너무 좋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찍어봤습니다. 두 볼을 꽉 채워서 다 떴습니다. 세탁 전에는 딱 제 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뱀을 떴던가? 따릿한 뱀 같지 않나요? 귀엽구만. 아니면 순대? 모르겠고 얼른 세탁을 해봅니다. 아, 얘는 여기서 키우는 애는 아니고 까먹고 안 갖다 놨어요. 물에 담가둘 동안 블로킹 매트를 깔아줍니다. 부피가 작아서 수건으로 물기를 빼줬어요. 이렇게 그냥 접어서 눌러주면 물기가 쫙 빠집니다. 아이 딸파리. 아이. 오, 길어졌어요. 무늬가 좀 말리는 편이라서 블로킹을 꼭 해줘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핀을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이 얇고 가벼워서 진짜 금방 말랐어요. 거의 반나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코끼리 아뇨? 짠! 정말 예뻐요. 이 무늬가 부담스럽지 않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옹드 머플러는 저의 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두르고 나가거든요. 진짜 따뜻해요. 맘에 들으. 오랜만에 서평 요청이 왔습니다. 바로 라비앙 에이미님의 신간인 워스티드입니다. 출판사 지금 이 책에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드랍고 따뜻한 손뜨개 니트웨어라는 주제에 맞게 정말 따스운 느낌의 책이었어요. 사실 저는 작년 겨울에 있었던 라비앙 에이미 트렁크쇼에 다녀왔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사인도 받았었죠. 실도 구매했었는데요. 아직 딱 맞는 도안을 못 찾아가지고 봉인 중입니다. 쑥스러워서 에이미님한테 도안 추천 못 받은 게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본격적으로 리뷰하기에 앞서서 찰떡인 촬영 자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손념색실 존 옆에 있는 식물 친구들 존인데요. 왜 굳이 멀쩡한 책상 놔두고 여기서 찍는 이유는 여기 표지에 있는 이 식물이 제 테이블 야자랑 너무 닮아가지고 묘하게 편안한 이 모습을 나만 볼 수 없었습니다. 표지를 뚫고 나왔어요. 영상 찍기 전에 천천히 훑어봤는데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곳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워스티드인 이유는 완벽한 스웨터용 실인 코리 워스티드로 작업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늘지 않아서 뜨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너무 두껍지 않아서 입기에 너무 덥지 않은 그런 완벽한 실을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코리 워스티드 실인데요. DK 굵기랑 워스티드 굵기가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정말 스웨터 뜨기 좋은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 보고 정말 마음이 따스워졌어요. 책 한 권이 에이미님의 정원을 구경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는 에이미님을 볼 수 있고요. 이 책을 구매하신다면 니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추신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스와치 뜨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책은 에이미님과 인연이 있었던 10명의 디자이너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총 14작품을 큐레이팅해서 출간된 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첫 작품은 아즈세나 스웨터예요. 나디아 크레팅레센 작가님 작품이고요. 탑다운 페어웨일 기법이 사용된 스웨터입니다. 진짜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은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코 배색이 정말 균형감 있어 보이지 않나요? 요건 가디건 버전인데요. 쇼를 두른 것처럼 균형 있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븐 웨스트 작가님의 니트 프로비제이션 숄입니다. 바늘에 장난기와 리듬감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디자인한 숄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불구불한 패턴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여기 니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수록된 이 사진이 니트 프로비제이션 숄입니다. 근데 에이미님은 이런 채도 높은 핑크가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실비어 아츠체리 작가님의 아미나 스웨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패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직물 패턴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배색된 소매의 디테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요렇게 카울 디자인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앤드리아 모리 작가님의 앤드리아 카디건입니다. 이 교차뜨기랑 방울뜨기의 심플한 가디건인데요. 요렇게 넥라인부터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이 진짜 제 취향이었어요. 단추 여밈이 없고 가을이나 아니면 초봄에 가볍게 걸치기 좋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티프니 런 작가님의 스트래티파이드 스웨터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취향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스웨터를 고를 거예요. 이어서 같은 작가님의 스트라타 비니인데요. 스웨터에 귀여운 배색들 다 여기 헤쳐모여 해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섯 번째는 세샤 그린 작가님의 사라야 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일단 숄의 형태랑 크기 그리고 사진의 분위기가 진짜 아름다웠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숄을 디자인하셨다니 이거는 뜨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프로디테 같아요. 아프로디테 같다고 느낀 이유를 알았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설렘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노라 고건 작가님의 퍼레니얼 스웨터입니다. 에이미님의 크롭 스웨터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날개처럼 펼쳐지는 이 패턴은 처음 보는 형태여서 좀 신기했어요. 요거는 작가님이 직접 개발하신 패턴이라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막심 시르 작가님의 예스터이어스 스웨터입니다. 요 기하학적인 무늬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뿅뿅 이렇게 생긴 게 너무 귀여웠어요. 아홉 번째는 낸시 마천트 작가님의 캐널 판초입니다. 이 옷도 제 뜨개줄에 곧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꽈배기에 배색을 넣은 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뜨개도안 작가 꿈나무인 저한테 정말 큰 영감을 주었어요. 마지막은 티엔 키에우람 작가님의 아사와 숄입니다. 이 숄의 독특한 점은 양면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뜨개 작품은 안쪽 면이 아쉬운 편인데
이 숄은 안쪽 면도 겉면만큼 독특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이렇게 총 10명의 작가님의 14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책을 덮고 나서 다시 느낀 건 아름답다 였습니다. 수록된 작품들이 코리워스티드를 조화롭게 담아내서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코리워스티드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도안들과 함께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잡뜨개 모음집에서 만나요. 안녕!